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설계와 박정희 대통령의 4대 경영 철학인 첫째, 목표를 세우라. 둘째, 사람을 찾아라. 셋째, 기간을 정하라. 넷째, 무모한 도전을 하라. 이와 같은 과감하고 거침없는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건국 후 80년 동안 미국과 일본만 따라잡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세계 6, 7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3대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동안 종북 좌파의 간첩 세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크게 위험에 빠졌습니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론으로 국민의 절반을 속여왔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찬성 반대 여부를 물었더니 93.9%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반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함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이슈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속히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 경제성장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결의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국민 자유마을 가입. 둘째, 퍼스트 모바일 번호 이동 가입. 셋째, 선교 카드 및 자유마을 카드 가입. 넷째, 자유일보 정기 구독. 다섯째, 광화문 온 앱 모바일 설치 및 가입. 여섯째, 너아라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구독 알림 설정. 일곱째, 위 6가지 사항을 모두 가입하신 분들께는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제3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4.19 혁명과 5.16 혁명에 이은 국민혁명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며칠 후면은 추석 연휴고 곧 10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정공은 국민혁명의장께서 6.8 시국선언을 한 지 벌써 5년이 돼 갑니다. 정말 우리가 광장을 나와서 그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투쟁을 해서 정권을 교체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답답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 현주소는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안보시민단체 대표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안보시민단체 상임고문이시고 국방차관을 역임한 이정린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육해공군 대령연합회 회장인 이치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 ROTC 자유통일연대 총재이신 조영우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방대학 교수이신 김충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차관님께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현주소는 어딘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네. 오늘 이 국군의 날 행사를 10년 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셔가지고 큰 행사를 한 거는 대단히 크고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종북 좌파, 즉 빨갱이를 우선 타파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종북 좌파는 한미연합사 해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이 주한미군 즉 연합사가 굳건히 있음으로써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지난 7월 27일 이 종북 좌파들이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무조건 쳐들어가서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미국 전역에 저렇게 그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나라에 왜 미군이 주둔하냐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전광훈 목사님이 주동이 돼서 압도적인 애국 자유 시민들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압도적으로 제압을 해서 종북 좌파들의 길을 꺾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8월 15일 날도 대대적인 집회를 해서 광화문의 종북 좌파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벌써 몇 년을 통해서 자유마을 현재 1,000만 서명 지금 한 절반 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자유마을 이 1,000만 서명은 이 대단한 위력을 가집니다. 제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그럴 때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서명 이것은 결국 주한미군을 죽여냈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자유마을 1,000만 달성한 있다면은 우리 종북 좌파에서 이 대못을 좌로 박아놓은 것을 완전히 빼고 정말 이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국가를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 강국을 만들어놓은 이것을 회복시킨 다음에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G2 국가로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 이 1,000만 서명을 완료한다면 이것이 완성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만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광화문에 정원 목사님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면은 정말 아찔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가치 동맹 시대, 신냉전 시대를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퍼즐이 지금 완성됐죠. 지난번에 우리 그 북중러와 한미일 이런 참 대결 구도에서 한미일이 서로 공조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엄청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사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우리 5천년 역사에 길이 기록될 참 위대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겁니다. 특히 그렇게 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미국에 가시기 전에 일본을 먼저 선방해서 일본을 다독여 놓고 미국을 가셨기 때문에 미국 정계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그것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안보 및 경제 지속 발전을 최소한도 수십 년 보장하는 귀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요번에 정원 목사님이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참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유민주 통일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한미 관계를 한 30년 다뤄봤습니다만은 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 미국을 방문하셔가지고 미국의 상하원 국회의원 그렇게 10여 명을 만나서 그런 그 한미 관계 특히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그러한 그 위대한 일을 하셨다. 저는 이거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조 장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데이비드 한밀 그 회담,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번에 가셔서 상하원 의원과의 대담. 이 둘은 쌍벽을, 이 국가의 그 안보 그리고 동맹 관계, 이것은 정부와 그리고 민, 이 두 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루신 것은 제가 보는 이 우리 한미 동맹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크고도 위대한 일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관님께서 참 그걸 간단하게 그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거기 조금 이제 청중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지금 북한에 극한 사태가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게 되면은 이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중국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은 그 일을 미국이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전광훈 목사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시고, 그래서 먼저 번에 미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상하원 의원 5분을 만나서 그것을 설명하셨고, 특히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도 이제 상하 의원 7명을 만나셨는데, 그분들한테 지난 7월 27일 날 있었던 평택 그 주한미군 기지 포위해가지고 좌파들이 집회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집회로 나가서 평택이 생긴 데 제일 많은 한 5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것, 그것을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줬더니 그분들이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국을 생각하는구나 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번 보러 오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앞에서 얘기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우리 5천년 역사에 길이 기록될 일인데, 이 전광훈 목사님은 이 민간에게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된 간에 유효하게 되는 아주 대단히 귀중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거기 또 한 가지 보탠다면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 상하원 의원들을 한국에 오도록 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로서 한미동맹, 한미연합사의 중요, 주한미군의 주둔의 중요성, 뭐 이런 것을 직접 얘기한다면 아마 그 대단히 그 큰 그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번에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게 송주관 끊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 맞습니다. 목사님만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가장 핵심을 찔렀기 때문에 그 정말 미국에 있는 조야에서 다 그거 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데, 이게 바로 자유통일 앞당기는 거.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자유통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치훈 회장님, 국군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많은데, 국내 사정을 좀 한번 들어가서 좀 한번 조명 말씀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팎으로 지금 우리가 안보 면에서나 외교 면에서, 경제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미치는 여파가, 세계적인 경제적인 여파, 안보 여파가 우리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러나 또 한미일
또 북중로 이런 삼각 그 대치 관계가 더 확고해지는 이런 또 새로운 안보 차원의 도전이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총성 없는 체제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이게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매주면은 서울에서 종북 세력과 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세력이 계속 대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총성 없는 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 우선 내부적으로 금년 말이 저 이 종북 주사파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그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용어를 근자에 많이 그 행사에서 쓰셨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뭔가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 지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연말을 전후로 해서 12월 달이면 지금 그 한참 핫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그 야당 대표가 투옥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 이런 거하고 결부해 가지고 금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내년 4월 10일 총선 이제 뭐 한 6, 7개월 남았는데 이거야말로 적벽 대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도 이게 만만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보 시민단체 역할도 크고 우리 국민들의 역할도 좀 각성이 더 필요하고 특히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유마을 천만 조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당면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아까 보셨지만은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가 오늘 구속적부 심사 받죠. 아마 이재명이 지금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구속적부 심사를 받아서 하는데 그 할 일이 못 되더라고요. 근데 저 애국하다가 이런 거 하고 지금 장깨 부리고 뭐 이거 하다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좌파 정권이 저질러놓은 그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는 우선 안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 항목문서라고 할 수 있는 9.19 이거 지금 폐기하자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저히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교수님은 그때 요거 좀 많이 그 현장에서 보셨죠?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9.19 그러면은 우리 또 조영호 장군 그 정보 아니십니까? 9.19 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웃집에 그 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우리 집에 그 CCTV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친해지면은 뭐 현관문도 뭐 열쇠도 내주자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데 그래. 근데 이것은 좀 더 군사적으로도 얘기하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군사 붕괴선상에 북한이 이렇게 뭘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게 비행기를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찰을 동부 지역에서는 40km, 서부 지역에서는 20km. 여기 우리 비행 훈련 안 하는 것을 아예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전방 지역에서 포병 훈련이라든지 연대급 훈련 이런 것도 안 하는 걸로 또 약속해 왔고, 그다음에 전방에 보면 이렇게 GP라고 있습니다. 군사 용어로는 가드 포스트라고 부르는데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호 같은 수로 다 제거하자. 뭐 군사적으로 보면 뭐 비밀로 한 80개 정도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다 파괴시켰습니다. 통상 보면은 열쇠만 이렇게 잠가놓어도 되는데 완전히 TNT라도 다 폭파된 상태로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NLL 선상 그 저 공동 어로 수역이라 해가지고 사이좋게 평화적으로 물고기도 잡아먹자. 그리고 한강 하구에 보면은
그 수로를 탐사한 데 가지고 거기 조사해 보니까 21개가 나옵니다. 암초가. 거기에 이제 잠수함을 그 암초 위치를 다 알려줘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잠수정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이게 이적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군사적인 입장에서 봐도. 정말 그 이적죄라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서해안에 그 해상 완충구역을 설치해서 그 완충구역 내에서는 서로 어뢰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기도 잡고 그래서 상호 이익을 취하자 그런 뜻에서 설치했는데 이대로 설치할 거면 남쪽으로는 40km, 북쪽으로 40km 이렇게 해서 완충구역을 설치한다고 처음에 발표해놓고 거기에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서 나오는 것이 남쪽으로는 85km, 북쪽으로는 50km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충구역을 설치한 거예요. 근데 거기 송영우 국방장관이 북한을 같이 갔고 또 사전에도 이걸 다 검토하고 갔을 텐데 이건 북한 가지고서 무조건 북한이 하자는 대로다가 다 하는 식으로다가 한 것. 이거는 정말 여적죄, 적을 도와줘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그 여적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때 북한에 간 송영무 또 전 국방장관 문재인 이 두 사람은 필히 조사를 받고 여적죄로다 이번 윤 정권 내에서 확실히 처단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앞으로 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적죄로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저는 9.19 합의는 반드시 파기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대수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제 장성연합 이 9.19 합의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하셨는데 대단히 그 유능한 분들 했고 또 김관진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가지고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핵실험을 다시 하거나 또는 유도탄 도발을 할 때에는 9.19 합의를 파기한다 이렇게 강력히 해서 이것이 파기되지 않으면은 저는 전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19 합의는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시간 내에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전광훈 목사님도 계속 그 주장을 하시고 특히 우리 자유마을에 가담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9.19 합의를 파기하는데 아주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이재명이는 저렇게 지금 저 미군 철수를 아주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을 그 정원 목사님이 쭉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인정했는데 USB에 기밀이 들어있더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부에도 크게 났던데. 그래, 크게 났던데. 예. 네.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실 그 USB를 그 전달했다는 거 자체가 대통령이 적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적국의 대통령한테 USB를 전달했다는 거 그 자체가 아마 이거 인류 역사에 없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도저히 항복문서가 아니면은 뭐 전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쁜 짓을 한 거 특히 문재인이가 가장 나쁜 것은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9.19 군사 합의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부터는 이걸 망쳐서 안타깝다. 나라를 살리게 한 것이 안타까웁니까?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공개하라니까 저놈들 김정은이한테는 공개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공개 못하겠다. 이건 또 뭡니까? 공개 못하죠. 그것뿐입니까? 뭐 탈원전 이런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또 하나 소득주도 성장을 뭐
한다고 그러다가 최저임금을 최고로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자리가 자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더 못 살게 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를 다시 조작해 오도록 하고 심지어 통계청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잘 보고 해서 내가 임명한 거에 대해 보답하라는 그런 식으로 한 저런 대통령은 도대체 북한 김정은을 위한 대통령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문재인이 요즘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다가 너희들이 좀 그동안에 나를 잘 따라가지고서 좌측으로 많이 갔는데 필요하면은 무슨 뭐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라는 것을 자극하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문재인한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반드시 당신은 이적대로다 여적대로다 처단받을 것 준비하고 있어야지 무슨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주기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돼가지고 오늘 지금 구속 적부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게 뭡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29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그 좀 비춰보세요. 나와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도 정말 정광훈 목사님 늘 얘기하는 제대로 된 그 우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파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좀 하면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텐데 지금 뭐 완전히 그냥 팬덤 정치해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단식 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안 먹혔지 않습니까? 그 오늘 만약에 제대로 구속이 된다면은 다음은 누굽니까? 우리 저 김 교수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다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형법에 의해서 여적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씁니다. 기강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심각한 한 상황이 국회에서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뽑는데 그 4명의 후보가 출발했는데 어떤 당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4사람한테 선언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재명이를 수호하겠다 하는 선언을 하고 출마 변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산주의자, 전제주의자, 국가 똑같아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뭐 자기 정견 발표하는데 어떤 걸 공산주의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공산주의 형태로다가 놓으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바로 해체해야 됩니다. 그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고도 아직도 민주당을 갖다 지지하는 이 참 정당을 욕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종북주사파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대결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종북주사파가 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신용복이 그런 연설을 그 문재인이랑 하는 거, 그다음 제주 4.3 사태에 가서 그 반란군들이 꿨던 꿈을 자기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김원봉이라든지 누굽니까? 그 홍범도 이런 사람을 완전히 그 대한민국의 우상으로 삼을 했던 이것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에서.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육사 총동창회장도 했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부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관학교 교육에까지 이념을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쉽게 이 공산주의자, 이 빨갱이, 이 홍정도 이런 동상을 갖다 거기다 세워 가지고 이게 좌우 대결하는 그런 분쟁을 일으키도록 맹근 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이런 데 보더라도 거기 졸업한 중에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정말 구하는 이런 분들을 하는 거지, 어디서 홍정도 이런 걸 거기다가 왜 갖다 세우느냐 이거. 제가 볼 때는 홍정도뿐 아니고
거기 뭐 괜찮은 분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육사에 왜 그런 걸 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거. 이 자체가 틀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용호 장군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재인은 우선 탈원전 한 거 그 하나 가지고 한전의 빚이 200조가 넘는다. 이게. 국방비의 3년 지분이다. 이게.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것은 정말 국가에서 처벌을 해야 될 최고의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용서하면은 다음에 이런 대통령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책임 물어서 이런 대통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지금 저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출범, 정권의 출범서부터 끝날 때까지를 예의주시해 봤고 나름대로 정례도 다 해봤습니다. 또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의 하는 그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예의주시해서 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리더 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했고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뭐냐? 제 이 작은 입으로는 일일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에 제가 생각난 게 뭐냐?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표현하는 것이 속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거 일일이 하려면 1시간도 제가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저는 이제 공산주의 전략 전술 차원에서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한 건데 이 사람은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 전술에 아주 충실했던 북한의 그 뭐라 그래야 돼? 불악질할까 간첩이랄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화 통일 3대 투쟁 목표인 반미 자주화, 반파시오 민주화, 그다음에 통일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평소에 주장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을 하다가 끝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유의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90%까지 달성을 했고 어떤 거는 80% 어떤 거는 뭐 100% 달성한 것도 있고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제가 다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또 문재인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죄인이냐 이게 국사범입니다. 국사범.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또 어떤 이건 잡범이에요. 잡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돈 같은 거 뭐 등등 이런 거에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평생 처음 봤어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 그러고도 또 대통령을 해먹고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고 지금 또 이 순간에도 저 난리 쇼를 하고 말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그 하는 짓거리나 또 그거를 결사옹야하겠다는 뭐 개딸들이 하는 짓거리나 또 그거를 추종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수준이고 말만 하면 입에서 욕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 시국에서 이 잘하고 있는 걸 얘기하려면 또 1시간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법대로 하라 이거 법대로. 모든 건 법대로 법치로 다스리면 되고 내년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해서 대청소를 하고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대한민국이 당하고 국민들이 당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가 저질러 놓은 똥무대기라고 할까 쓰레기 같은 거 정치적으로 해놓은 거 법적으로 해놓은 거 정책적으로 해놓은 거 여러분 지금 벌써 모든 그 피해가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린 개딸 정말 개딸이죠. 그 뭐 개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도크
개딸 아니겠습니까? 이 개딸이라든지 정신 못 차린 40대 50대 그중에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은 극우가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극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모두 청소하고 하려면은 정호원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는 1천만 조직밖에 없는 것입니다. 1천만 조직. 1천만 조직 하면 선거고 뭐고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1천만 조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제가 그 요번에 추석 때 지금 집에 가시는 분들한테 꼭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잠깐 그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1천만 조직 가입서를 내밀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가입 그걸 내미니까 저희 한 요번에 제가 이틀 전에 좀 집에 일이 있어 갔는데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한 명이 조금 깨끗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거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석 때 내려갈 때 모두 그 가입 원서를 들고 내려가야 된다. 자유통일당 원서 또는 1천만 조직 원서 이런 걸 들고 내려가가지고 집에 가족부터 우리가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를 못 살핀 거 아니냐. 그래서 가족들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모였을 때 반대하는 사람 좀 왕따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오직 이제 남은 게 200석 이거 아니겠습니까? 200석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지금 그쪽에 그 선거 있죠 강서구? 예, 이번에 보궐선거 있습니다. 강서에.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사는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강서에 이사 온 지가. 이번에 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검경 대결 이렇게 대결 구도로 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검경 변호사 대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자유통일당에 고영일 그 변호사 이번에 후보로 나왔습니다. 대표죠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어떻게 이번에 구청장 나오게 됐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자유통일당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카르텔을 깨야 된다. 또 여기 강서 지역에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현역 3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고 그 전에도 김태우 이전에도 다 민주당이 계속 3전인가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카르텔을 깨는 게 바로 우리 자유통일당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는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거기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한 요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도 많이 있고 이런 세부적인 공약을 보니까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영일 그 변호사의 공약에 대해서 적극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영일 변호사에 대해서 요즘 여론조사 보면은 자유통일당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안 나오는데 현장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그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우리 그 자유통일당 거기 그분들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론조사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건 숨은 여론조사는 분명히 이 현장감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분열되면 어떠냐 하고 이렇게들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7년 8년째 지금 광양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도 나서 가지고 우리를 대변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좀 나서서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는데 정호원 목사님께서 지난 올 초에 모두 자유통일당 다 탈당하고 국민의힘을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우리 보고 극우라면서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정광훈 그 입 다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따위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 여기 뭐 국민 우파가 분열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지금 그 자유마을 3,506개 마을이 아주 성공적으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치가 뒤틀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 국회 같은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마을 1,000만을 해가지고 이 1,000만 자유마을 이 인원이 좌지우지하자면 이제 고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열 이제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석 연휴가 저는 이 자유마을 가입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호기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마을 가입이라는 것은 서로 1대1 대결로서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발에 하여튼 3켤레 달아 떠지도록 되고 왜 이거는 부지런히 댕겨가지고 1대1로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뭐 제가 볼 때 그 건강을 어떻게 지키시나 할 정도다. 여기 검사 또 어디 미국 갔다 오시다 또 전국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2의 전광훈 목사가 되자. 왜? 그분의 하는 노력에 절반만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또 잘 돼야 된다 그러는 것은 자유마을에 적극 가입을 해서 자유마을의 힘을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보수라고 그러는 사람 그리고 좌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갔던 사람 이런 분들을 전부 방향을 고쳐서 자유마을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바른 국회의원 뭐 숫자만이 중요한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거 이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면 과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첫째가 이제 금년 말을 목표로 하는 좌빨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을 전복하는 탄핵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행태, 목표 이거를 우리가 저지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당면한 거고 그래서 10월 9일 날 범국민 대회가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년 총선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마을을 통해서 200석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계속 부르짖어 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유마을 조직을 이용해서 모든 선거는 이 자유마을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표가. 그리고 253개 지역구가 다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국적인 이 자유마을이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대로 살려서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국회 내에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연구 검토한 결과입니다. 첫째, 국회에 들어가 있는 70명의 그 주사파들을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공사나 전략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한 25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주사파를 포함해서 좌파 국회의원들이 2중, 3중으로 포함된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한 미군 철수를 발의한 그 국회의원들 또 국가보안법 폐기를 제안한 그 법안을 발의한 그 국회의원들 또 차별금지법 그리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이 네 가지는 전부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전략 전술하고 직결되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그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보안법, 국가보안법 문제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건 공산화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이 차별금지법하고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이것이 왜 공산화 전략법이냐, 이걸 잘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얘기하려면 좀 길겠지만 그람시라고 하는 이태리 공산당이 만든 11개 공산화 전략이 있는데, 그 뭐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를 폐쇄시켜야 되고, 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차별금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차별금지, 무슨 교회 폐쇄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공산화 전략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또 소련의 KGB가 공산화 전략 4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그 4단계 전략 1, 2, 3단계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하고 교회 폐쇄법 이런 거하고 직결됩니다. 왜냐? 이런 것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이 만연이 되고 교회를 폐쇄하고 하면은 무슨 사회가 되냐면 부도덕한 사회가 되고 또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2단계로 3단계로 위기의 단계가 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불안정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 그 다음에 지금 위기를 우리가 위기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 지역구별 국회의원들을 각 지역구,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만 알면 됩니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것만 알고서 캠페인을 벌려서 반드시 이 우리 자유마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먼저 번에 그 이재명이가 이제 국회에서 구속되는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걸 국민의힘에 있는 하태경 의원이 이건 내년 선거가 굉장히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이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를 취임사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번 제가 총계를 내봤더니 504번을 자유를 주요 연설에서만 504번을 강조하셨어요. 요번에 유엔 총회 가서 10번 강조하셔가지고 504번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자유마을운동과 또 자유통일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 이끌겠다는 우리의 이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 목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마을운동 하는 데는 그만한 대단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뭐 장관들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학 교수면 대학 교수는 어떻게 될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다 같이 생각해서 이 귀중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자유, 또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그 얻고자 했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던 것, 또 프랑스 혁명 때 그 자유, 2차 대전을 치료도 적과 싸워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 6.25도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정말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이 자유를 지키는 자유 우파가 대한민국에서 완벽히 석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치민 회장께서 우리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월 9일 날 집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것은 한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애국 시민을 동원해서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결정적인 집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군복을 입었던 즉 육해공군 해병대 전 예비역은 어떤 단체든지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서 말로만 하는 애국은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어떤 그 훌륭한 그 애국하는 분은 그 자기 자녀를 꼭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이번 10월 9일 날은 이 자녀들에게도 이 교육 목적상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의가 아주 대단히 깊은 이런 모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하십니까? 이번에도 그 유엔에 가서 42개 나라 대표와 회담을 하셨죠. 저도 할 때 보면 이 회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오셔가지고 또 일을 하는데 회의를 하다 말고 코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거 이런 대통령 우리가 다시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마케팅 하는 데는 대통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외국에 나가실 때마다 기업인들을 100명 이상 이거는 뭐 국가에 엄청난 그 부를 가져다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조영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10일 날 200석 이상을 확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것이 9월 9일 날 우리가 크게 집회를 해야 될 10월 9일. 뜻이라고. 10월 9일.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좀 올려주세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쭉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70년간 건국해서 거의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죽 서서 개 주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피땀 흘려서 건설한 이 나라 정말 잘 되도록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윤석열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또 정광훈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G2로 가기 위한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청소할 기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모두 단결해 가지고 천만 조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조영호 장군님, 네. 우리 한번 명령 한번 내려주십시오. 전 군번 가진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10월 9일은 대한민국 안위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모두가 광화문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또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이것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필히 승리를 확인하는 날로다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번을 가진 1200만 제한군인과 그 가족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광화문으로 나와서 자유, 민주, 복음 통일을 이루는 전조곡을 울립시다! 올립시다! 자, 우리 김 교수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예. 아까 강서구 선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한 말씀 더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그 고영일 변호사하고 선거사무소에 보니까 뭐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왔냐 물어보니까 이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일손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국에 계신 우리 자유마을 회원님들께서는 시간 나실 때
다 자원봉사니까 와서 건강도 해고 그리고 축복도 받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기도돼 주시고 많이 몰려와서 우리 고영일 변호사 힘을 올려드립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치훈 회장님 한 1분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내년 총선이 정치적인 어떤 선거라기보다도 저는 안보 차원에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총선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뭐냐면은 지금 윤 대통령은 그 안보 외교 차원에서는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가장 성과 높은 그런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전형적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하고 상통하냐면 우리 강화문 세력과 이 시니어 세대 60대, 70대, 80대하고 이게 딱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디가 조금 안 맞느냐? 이 국민의 힘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 힘은 중도를 지향하는 그런 기류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세대가 아니라 20, 30대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20, 30대는 반좌파적인 주류가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각기 자기의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내년 총선 전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또 분석을 판단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님 네. 예, 마무리. 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동시에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 이상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온 국민이 적극 참여해서 나라를 다시 구해내서 G2 국가로 가는 그런 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 회장님. 애국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차관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은 코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자각하고 이번 10월 9일 4월 10일에 예비 확인 다짐하는 날로 생각하고 모두 동료, 가족, 일가 친척 데리고 광화문으로 같이 모입시다. 모입시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그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쭉 살펴봤지만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자유마을 1000만 조직을 10월달 내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00석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요번 추석 때 1000만 지원서 자유통일당 이번 원서 꼭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가져가서 가족들 모아놓고 하니까 다 찍소리 못하고 따라옵니다. 우리 가족부터 아직까지 안 된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밖에 그 좀 땀 흘리며 뛰느라고 못 봤는데 가족들 챙기기 그러면은 1000만 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자유마을 1000만 조직과 200석 이 목표를 향해서 신발 3컬레가 따를 때까지 뛰어나갑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 외치겠습니다. 자, 우리 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주십시오. 자유통일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10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